자, 요거를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마크업 작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크업 작업을 할 때 일단 하나만 만드세요. 하나만. 여러 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만 일단 만드는 거죠. 저는 메뉴 1, 그 다음에 UL에 li 곱하기 4개 a 대괄호 쓴 다음에 href 샵 메뉴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메뉴와 마크업은 끝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죠? 노멀라이즈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노멀라이즈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CSS의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기록을 해보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CSS도 길어지면 이 CSS가 어떤 역할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일단 바디한테 뭐 해줘야죠? 마진을 0 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저는 자, UL과 LI한테 원래 이제 마진을 0 주고 그 다음에 패딩도 0 주고 리스트 스타일 논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디에도 마진 0 들어가 있고 어차피 UL, LI에도 마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뭉뚱겨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바디, UL, LI 어차피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겨서 하게 되면 코드의 길이도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컬러를 뭐예요? 이너리 주셔야죠. 상속받겠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처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주냐면 이 메뉴 1이라는 거는 어쨌든 메뉴 박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뉴 박스. 자, 메뉴 박스라는 거는 메뉴 전체를 감싸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얘한테 보더 칠해보면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 블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UL한테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메뉴 1이 품고 있는 UL은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그죠? UL은 메뉴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 그렇기 때문에 저는 UL을 뭘로 바꿔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지 않고 인라인 그냥 블럭인 상태로 해도 정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렬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요거 인라인 블록을 안 바꿔도 이 메뉴 1한테 텍스트 라인 줘도 어차피 정렬이 됩니다. 왜 그럼 정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텍스트 라인이라는 거는 상속되는 성질이 있다 했죠. 이게 어디까지? UL한테 그 다음에 LI한테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LI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LI한테 텍스트 얼라인이 적용이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간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인라인 블럭을 줄 거예요. 그래야지 너비가 이렇게 최소로 줄어드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UL한테 뭐 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야죠. 뭐 그레이 줘도 되는데 저는 16진수로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패딩도 0, 10픽셀.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한 10픽셀 정도 주게 되면 살짝 둥근 형태의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메뉴 아이템이죠. 메뉴 아이템. 자, 메뉴 아이템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메뉴 1에 자식인 UL의 자식인 LI죠. 그쵸? 자, 얘네가 뭐 해야 된다? 한 줄로 누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눕겠죠. 자, 그러면 LI한테 패딩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상관은 없어요. 문제될 건 없는데 저는 보통 A한테 줍니다. 왜냐면 사용자 경험이라 했죠. UX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A의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얘가 클릭이 되게끔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보더 2픽셀 솔리드 칠해볼게요. 레드 칠해보면 얘가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위에 보더 칠했던 건 지웁시다.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문제가 있죠.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는 거는 A를 말하는 거죠. A. 자, 이 A한테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칠해보면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왜요? 얘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은 너비 높이가 뭐다? 최소 축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정확하게 클릭해야지만 메뉴를 클릭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패딩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패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갔나? 자, 이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LI가 패딩을 지워볼게요. 자, 이게 들어간 게 아니죠. 조금 불리하게 해서 여기다가 마진 탑을 50픽셀 정도 줄게요. 이게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A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패딩 마진 높이 너비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꾼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다 했죠. 근데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뭐예요? 패딩이 먹긴 하지만 LI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200픽셀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그 공간을 어때? 얘가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왜요? 인라인은 너비가 최소 축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우리는 이 부모의 너비, LI의 너비가 바뀌면 A도 같이 그 너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유연한 거죠. HTML에서는, HTML, CSS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뭔가를 바뀌었다 해가지고 자식까지 그 너비를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가 바뀌었을 때 자연스럽게 얘도 바뀌게 하는 그런 구조. 그게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디스플레이 뭘 준다? 블럭을 줘가지고 그 블럭을 이용해서, 블럭의 특징이 뭐다? 너비가 최대한 유연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200픽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모의 너비에 맞춰지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더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필요 없고,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죠. 호버된 메뉴 아이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LI한테 호버를 땡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A한테 호버를 주는 건 또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LI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왜냐면 LI의 너비가 굉장히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녀석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 녀석이 그러니까 A한테 이제, 요거를 주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랑 줘야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그 다음에 컬러는 뭐 해줘야 되나요? 화이트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I한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호버까지 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아니라 사실 요거죠. 뭐 이걸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메뉴를 3개를 만드는 거죠. 자, 메뉴를 3개를 만들려면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를 요렇게 복사해서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대부분 여기만 이런 식으로 바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그대로 또 복사해가지고 메뉴 2 주고 메뉴 3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디자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메뉴 1에 이 디자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모든 엘리먼트, 그러니까 지금 요 메뉴한테도 제일 상위 클래스, 상위 엘리먼트한테는 메뉴 1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메뉴 1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얘만 찝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두 번째 자식이니까 그 두 번째 자식의 메뉴 1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자식의 메뉴 1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다 했죠. 그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클래스를 하나 더 부여할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따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클래스, 메뉴 1에 지금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만 별도의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1-2, 1- 얘는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색상만, 이제 컬러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다 어떻게 된다? 메뉴 1-2에다가 UL, LI, A. 그러면 여기다가 컬러 골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 1-3하테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레드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작업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클래스 개념만 살짝 이해한다면 좀 더 손쉽게 문제 푸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스를 이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르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NTH 개념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메뉴 1에다가 디자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메뉴 자체가 못 만드는 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메뉴예요. 메뉴.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메뉴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좀 디자인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요거는 메뉴를 만들기 위한 기초고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메뉴를 좀 추가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1차 메뉴라고 해요. 1차 메뉴. 또는 원 뎁스라 하거든요. 원 뎁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메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